첫 번째 모닝픽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여권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몇 달 전이죠. 캄보디아 국경 인근 쓰레기통에서 여권이 무더기로 발견된 모습이 담은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전 걱정인데요. 네, 지난 6월이었고요. 태국인이 자신의 SNS에 태국 국경과 맞닿은 캄보디아 국경도시 인근 쓰레기장에 수많은 여권이 버려져 있었다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쓰레기가 뒤섞여 있던 여권은 대부분 태국 여권이었습니다. 당시에 현지 누리꾼들은 납치 피해자 여권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태국 현지 언론은 사진 속 여권이 실제 태국인 여권은 맞지만 대부분 만료된 상태였다며 왜 이런 식으로 버려졌는지 규명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지난 10일에 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이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 이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신고 소식과 맞물리게 되면서 해당 사진이 재주목받게 된 건데요. 사진이 확산하자 이 납치가 얼마나 많은 거냐, 또 캄보디아 납치 문제 심각한 것 같다라는 충격과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참 걱정이잖아요. 네, 요즘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 피해자 상당수가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서 이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죠.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지난달 30일에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160일 만에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과 경북 등에서도 자녀가 캄보디아로 출국 후에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캄보디아 한인회장에 따르면 한인회나 대사관에 들어오는 범죄 관련 조직 신고 규모가 이 올해에만 400건에서 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무사히 탈출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경찰은 이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일단 코리안 데스크 설치, 또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외교부는 지난 1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긴급한 용무 외에는 캄보디아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쉬운 일인데 돈 많이 줍니다. 네. 고소득 보장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캄보디아 여행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항생제 사용량 2위입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과하게 사용된다면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입니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를 기록했습니다. 이 DID는 튀르키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건데요. 이 DID는 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OECD 항생제 사용량의 평균이 18.3 DID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1.74배에 달하는 거죠. 이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하게 되면 슈퍼박테리아 같은 내성균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적정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항생제를 오래 자주 많이 쓰게 되면 내 몸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2019년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항생제 내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내성균에 감염되면 일단 항생제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고요. 이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치료 비용도 올라갑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에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적절한 양을 정해진 용량과 기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건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서 내성균 확산을 막고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향후에 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요. 또 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얘기하죠. 한 방에 낫게 해주세요. 그럼 항생제 처방하는 거예요. 네. 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거 함부로 처방하고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런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항생제 오남용 정말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배달앱 약관 손본다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배달앱 시장 1, 2위 플랫폼이죠. B배달앱, C배달앱이 입점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이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가게 입장에서는 노출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주문 기회가 줄어들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B배달앱은 노출거리 제한 사실 자체는 통지했지만 사유라든지 거리 등은 알리지 않았고요. C배달앱은 아예 노출거리 제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입점 업체가 언제 어떤 이유로 가게 노출이 줄어드는지 알 수 없어서 매출 하락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계약 종료 시에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가 되는 등 총 10개 유형의 이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앱 할인 쿠폰이라는 게 있죠. 이 할인 쿠폰은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수익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C배달앱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을 하더라도 입점업체에는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음식에 5천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식당 입장에서는 15,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000원에 대한 중개 수수료 7.8%가 부과가 돼서 1,170원이어야 되는데 이 C배달앱은 할인 전 금액인 2만 원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 1,560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연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60일 안에 수정, 삭제하도록 권고 조치했습니다. 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뿐이 아니고 입점 업체의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 인증샷 삭제 요청입니다. 네, 어떤 인증샷을 왜 삭제하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이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이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설악산 1275봉은요.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가장 험준한 공룡 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입니다. 공룡 능선을 대표하기도 하죠. 이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제 가서 인증샷을 찍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등반할 시에는 이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공룡 능선 자체가 설악산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최 난이도가 1, 2, 7호봉인데 야, 거기로 올라가서 찍어서 올리니까
SNS를 보고 거길 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등산객들이 사고 위험이 큰 이 1275봉을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 1275봉원에서 SNS 인증 사진을 찍으려다가 추락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275봉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또 인근의 비법정 탕반 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